오늘 동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박민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때가 우리 지역에 꽤나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비가 그치고 차츰 기온이 제자리를 찾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를 웃돌며 차차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일요일 우리 지역 25도 안팎 보이며 다시 따뜻해지겠습니다. 한편 일부 지역에 오늘 아침까지 빗방울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한데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특히 동해안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저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과 구름 많은 하늘이 번갈아 모습을 드러내겠고요.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 낮 기온은 20도 안팎 보이다가 일요일 우리 지역 낮 기온이 다시 25도를 넘어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기경, 국민의힘 박용선, 무소속 박승호 후보가 어제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포항 발전을 이끌 덕임자라고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기정 후보는 포항 민심의 1번지인 죽도시장에서 선거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힘있는 여당 후보로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아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포항의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삼선 시의원의 실무 경험을 살려 일 잘하는 시장, 실력으로 성과를 보여주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쟁과 공천 싸움의 정치가 아니라 실행과 결과의 정치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 박기정 깨끗하게 일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함께 힘있게 일하겠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첫 집중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 박용선 후보, 공천 과정의 논란을 의식한 듯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자며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또 이철호 경북도지사 후보, 김병재 이상희 두 지역구 의원과의 친밀도를 언급하며 당선되면 포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며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낸다면 포항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박용선이 앞장서도록. 재선 포항시장 출신인 무소속 박승호 후보는 출정식 장소로 포항시청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무소속 시도의원 후보들과 연대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범죄 피의자를 포항시장 후보로 만드는 등 원칙도 기준도 없는 공천을 했다며 유권자들의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또 재선시장의 경험을 살려 안정된 포항시정을 이끌어 침체된 포항을 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필이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공천했느냐는 이래서 말이 많습니다. 번호 보고 뽑지 말고 당번 뽑지 말고 인물 보고 뽑자. 세 후보는 모두 침체된 철강 산업과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등의 경제와 민생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유력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박용선 후보를 여당 박기정 후보와 무소속 박승호 두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6.3 지방선거 경주시장 선거에는 여야 맞대결이 펼쳐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근영 후보와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준하경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근영 후보는 전 한국관광학회 이사를 역임했고 공직선거에는 처음으로 출마했습니다. 힘있는 여당 후보로 자신이 경주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힘있는 여당이 좋은 정치를 펴고 있고 좋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경주도 이 여당 후보가 시작이 돼서 이 예산도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경주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쓰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요 공약으로 한수원 본사 경주 시내 이전, 초대형 쇼핑센터 유치, 전통시장 시설 전면 개보수 등 12대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가중용 증기세 100% 무료, 기업 증기세 30% 감면 이걸 1번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수원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수원을 경주 시내로 이전하다. 국민의힘 준하경 후보는 경주시의 3선 시장이 되겠다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난해 에이펙 선거 일체를 발판으로 경주의 새로운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에게 3선 도전의 기회를 주신 것은 위대한 경주의 대도약을 반드시 이루어달라는 우리 시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포스트 에이펙 프로젝트 추진, 관광객 6천만 시대 도약, 미래 자동차 혁신 생태계 구축 등 10대 과제를 약속했습니다. 포스트 에이펙 프로젝트를 잘 추진해서 경주 대도약의 디딤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관광객 6천만 시대를 열고 10대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획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경주에서 국민의힘 3선 시장이 나오게 될지, 또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프리미엄을 얼마나 발휘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6.3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는 19억 원대, 더불어민주당 오종기 후보는 2,200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경북교육감 선거에서는 김상동 후보가 14억 원대, 임종식 후보는 12억 원대, 이용기 후보는 7억 원대를 각각 신고했습니다. 광역기초의원 후보 가운데서는 문경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박영석 경북도의원 후보가 243억 원대로 가장 높은 신고액을 기록한 반면 일부 기초의원은 채무 등으로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거리에 게시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한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포항 남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 개시 첫날인 어제 커터칼을 이용해 자신의 상가 건물 맞은편에 붙어있는 포항시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3명의 선거운동용 현수막 3매를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을 훼손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울진 군수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선거 부인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A씨를 울진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0일과 21일 실시된 울진 군수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SNS 단체방을 통해 당원한테 전화 오면 당원이 아니라고 하세요라는 글을 올려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국의 다른 지역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청송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임계진 후보와 도합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문경희 후보가 1대1 맞대결을 펼칩니다. 청송에선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이후 24년 만에 여야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된 겁니다. 이성희 기자입니다. 문경희 군수는 지난 2006년 40대의 나이로 군수에 당선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우효 처리 후 10여 년 만에 재기에 성공해 내리 2차례 재임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도합 4선에 도전합니다. 참 잘한다. 그래서 칭찬받는 공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희가 하던 정치의 모든 분야에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맞대결 상대로 나선 현 경북도의원 임기진 후보는 청송에서 24년 만에 나온 민주진영 군수 후보입니다. 정책은 지역 발전을 위해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며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집권 여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이 이대로 정체돼서는 안 된다는 결과를 증명으로 대전환의 계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전국 최고의 사과 주산지답게 두 후보 모두 농업을 제1의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임기진 후보는 스마트 데이터 농업 전환으로 스마트 사과 농장 조성, 햇빛, 바람연금을 통한 기본소득 보장, 산불 피해 주민 4년 주거 안정 보장을 공약했습니다. 대부분 고령화돼갖고 어르신들이 노인네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기본소득을
핵연금으로 보통 이제 600km 기준하면은 월 1,200만 원 정도. 윤경희 후보 역시 스마트 사과 농업의 일환으로 AI 기반 연구단지 조성, 공공의료 차원의 치유 재활센터 건립, 산림치유 관광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스마트 하우스 재배를 해서 고부가의 사과 농업을 시행합니다. 외부 굴레를 쓰는 것이 아니고 모것이 사과를 따는 시대, 모것이 사과를 당도와 산도 모든 걸 측정해서 24시간 사과를 수확하는. 군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선의 피로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도전장을 낸 집권 여당의 후보가 얼마나 표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이주 배경 학생의 공교육 적응을 돕기 위해 실생활 중심의 한국어 회화 교재 2동을 개발해 보급했습니다. 이번 교재는 학교편과 한국문화편으로 구성됐으며 기존 문법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상황에 필요한 말하기 위주로 설계됐습니다. 교육청은 경주 한국어 교육센터 위탁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재를 활용한 회화 수업을 시작했으며 관련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올해는 8월부터 농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경우 농가의 최소 경영비를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가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생산비 가운데 종료비와 기료비,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지원 기준 가격을 정확히 세우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의 농산물 수급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현장에서는 정책 결정 단계가 늘어나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그래프 데이터를 기존보다 최대 184배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한욱신 교수팀은 비슷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묶어 처리하는 새로운 구조를 통해 복잡한 연결 관계를 빠르게 분석하는 데이터 처리 엔진 터보링크스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생성형 AI와 데이터 서비스의 성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유일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의 올해 1분기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줄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다른 지역의 복합 리조트들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며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이하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랜드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3,789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3.4% 늘었습니다. 매출액의 85.54%, 3,303억 원은 카지노 부문이 차지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4%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689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2% 줄었습니다. 호텔 보수공사를 비롯한 각종 비용과 일회성 면회퇴직금 같은 인건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매출 증가에 기대를 사유로는 저희가 회원 등급 제도를 좀 더 완화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고요. 무료화함으로써 좀 더 많은 고객이 영업장을 찾으실 수 있도록. 매출의 15% 안팎을 차지하는 비카지노 부문은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 특히 스키장 매출이 11억 원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특수규제를 받고 있는 강원랜드가 카지노 매출 증가에 따라 내야 하는 해관지역 개발기금, 관광기금 등 법정 비용이 5% 가까이 늘면서 비용 부담을 더했습니다. 국내 유일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가 미미한 성장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다른 지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품은 호텔들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카지노 부문의 전년 동기 대비 40% 성장을 토대로 2배 넘는 폭발적인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이용객 수가 40% 가까이 크게 증가한 데 이어 베팅 자금 규모를 뜻하는 테이블 드롭 금액도 40% 가까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국내 최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인 파라다이스 시티는 이미 지난해 1조 2,700억 원대의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도 카지노와 리조트 모두 매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원랜드의 K2 프로젝트 복합 리조트 계획 성패에 따라 중장기 성장세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장될 일본 같은 경우, 일본 오사카 복합 리조트 경우는 거의 한 3%만 카지노 면적이 나머지 97%는 non-게이밍 시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카지노뿐만이 아니고 부대 시설에 대한 매출액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는. 2년 넘게 공석이었던 강원랜드 사장 선임 공개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강원랜드의 새 수단이 어떻게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성장시켜갈지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랍니다. 포항에서 복통을 호소한 27주차 임산부가 대구의 대학병원으로 안전하게 옮겨졌습니다. 포항 북부소방서는 지난 18일 새벽 복통이 계속된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병원의 분만 가능 여부를 확인했지만 여의치 않아 대구의 대학병원 분만실에 수용 가능 사실을 확인한 뒤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고위험 임산부 응급 상황에 대비해 병원 연결과 이송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시는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에 대한 주야간 집중 영치를 실시합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 등입니다. 포항시는 차량 탑재형 단말기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등에서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차량은 강제 견인이나 공매 처분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포항의 관광명소인 스페이스워크의 방문객 400만 명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개장 4년 6개월 만인 현재 스페이스워크의 누적 입장 객수는 396만 명을 넘어서 다음 달 초 4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화두공원 스페이스워크는 코스코가 117억 원을 들여 제작해 기부 체납한 체험형 철제 조형물로 조형물 위를 직접 걸으며 명일만을 조망할 수 있는 국내 대표 공동예술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영덕군은 신중년을 대상으로 영덕 이주살이 프로그램인 걸어서 영덕 속으로 참가 신청을 6월 14일까지 접수합니다. 참가 대상은 1957년생부터 1980년생까지 여교의 퇴직자와 퇴직 예정자로 농장 탐방과 일손 돕기, 주민 교류 등 영덕 생활을 경험해 향후 귀농 귀촌 등 이주 가능성을 모색하는 행사입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총 3회 회차별 2주씩 운영하고 참가비 20만 원은 영덕사랑 상품권으로 전액 환급됩니다. 울진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준 연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카드 매출액의 0.4%에서 1%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됩니다. 이틀간 우리 지역에 꽤나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비가 그치고 차츰 기온이 제자리를 찾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를 웃돌며 차차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일요일에 우리 지역 다시 25도 안팎 보이며 따뜻해지겠습니다. 한편 일부 지역에 오늘 아침까지 빗방울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한데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특히 동해안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물결이 매우 높게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다리에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맑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은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7도, 구미는 15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대구 23도, 구미는 24도 전망되며 어제보다 기온이 약간 오르겠습니다. 안동이 현재 기온 14도, 문경은 15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과 문경 모두 24도 전망됩니다.
포항이 현재 기온 16도, 경주도 16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포항 19도, 경주는 20도 전망되며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와 강풍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저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과 구름 많은 하늘이 번갈아 모습을 드러내고요.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 낮 기온은 20도 안팎 보이다가 일요일 우리 지역 낮 기온이 다시 25도를 넘어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공중날개 들어와 네이트 코끼리 시원하게 강력하게 보통 댕길 것 떠나게